신인간혁명 이케다 다이사쿠 22권 신세기. 마스시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고시엔에서 사원 운동회를 열었다. 어느 군인이 그 광경을 보고 군대에서도 이만큼 질서정연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칭찬할 정도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국민의 사기가 달아오른 전쟁 때와는 다르다. 그런 시대에 민중이 만드는 훌륭한 단결의 대서사시를 본 것이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도쿄 문화재를 보고 감탄한 심경을 이렇게 썼다. 나는 사회가 혼란한 오늘날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창각회의 참된 가치를 잘 알 수 있게 됐다.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랄까, 넓고 깊은 힘을 새삼 느꼈다. 시니치는 이 문화재에서는 마스시타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몇 차례인가 간부를 보내 마스시타에게 정중히 감사를 전하며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다. 마스시타는 그런 시니치의 대응에도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데다 초대할 사람도 수천 명에 달해 몹시 바쁘셨을 터이다.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는 점에 매우 놀랐다. 정말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철두철미하게 인간을 존중하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심을 조금이나마 본 것 같아서 몹시 감동했다. 그대로 성장하신다면 장래에는 국가 발전과 인심을 개발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일본의 기둥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신이치는 늘 자신과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을 학회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만남 한 번 한 번을 소중히 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다. 섭외는 성실하게 해야 하는 진검승부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청년 시절부터 학회의 섭외를 모두 책임진 신이치의 결의이자 신념이었다. 최고 간부를 비롯해 실무진이 모두 그런 신이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우리는 학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야마모토 선생님을 대신해 맞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빈을 대했다. 마스시타는 실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서 그런 용솟음치는 일념을 날카롭게 알아챘다. 자신이 늘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더욱더 날카롭게 반응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11월 12일 밤 히가시오 사카시의 시립중앙체육관에서 열린 간사이 문화제에 내빈석에도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모습이 있었다. 마스시타는 문화제 도중 일부러 시니치가 있는 자리에 와서 몸을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비행기로 도쿄에 가야 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도록 문화재를 관람한 것이다. 그럼 마스시타에게 스니치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마스시타와 직접 인사를 주고받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듬해 1971년 2월 마스시타가 스니치에게 사람을 보내 꼭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어디든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뵙겠다는 내용이었다. 마스시타는 크게 발전하는 창각회의 참 모습과 발전의 원동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리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의 자세에 사업을 성공시킨 핵심도 있다. 시니치는 마스시타의 나이가 76인데다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자신이 마스시타가 있는 간사이로 찾아가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상당 기간 일정이 모두 잡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4월 28일에 총본산에서 열리는 벚나무 식수 기념 행사 때 마스시타를 초대해 간담을 나누기로 했다. 마스시타는 행사 전날부터 도쿄에 와서 28일 아침에 산하 관련 회사 사장과 함께 차를 타고 시즈오카에 있는 총본산으로 왔다. 신이시는 행사 전 회합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마스시타를 맨 먼저 찾아가 인사했다. 시즈오카까지 먼 걸음을 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마스시타는 제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며 신이치가 황송할 정도로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했다. 성실함이 빛나는 태도였다.
시니치와 미네코는 오전 11시 넘어 시작된 행사가 끝나자 먼저 야외에서 차를 마시며 마스시타를 환영하고 장소를 옮겨 실내에서 간담을 나눴다. 마스시타는 사람들의 정신이 황폐해지고 호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걱정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시니치가 이렇게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근본은 인간 자신을 변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사관, 인간관, 행복관, 우주관 등 확고한 생명 철학을 확립해야 하고 자기 생명을 연마해야 합니다. 사실 불법은 그 생명 철학이고 인간혁명의 길을 설합니다. 시네체의 말에 마스시타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자세를 편하게 고쳐 앉지도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일심으로 법을 구하는 구도자처럼 보였다. 시니체는 황송한 심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결국 올바른 규범과 올바른 철학을 마음에 세우고 인간을 변혁함으로써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이 불법 본연의 자세입니다. 니치렌 대성이는 그 원리를 정을 세워 나라를 편안케 한다, 즉 입정 안국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종교의 참된 목적은 자기 몸 하나만 평안과 태평함을 누리거나 내세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정 안국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안국 없는 입정은 종교를 위한 종교가 됩니다. 또 입정 없이 안국을 바라면 토대를 이루는 사상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사상 누각처럼 더덥고 깨지기 쉬운 번영이나 평화가 되고 맙니다. 종교 없는 사회는 나침반 없는 배와 같다. 이 말은 나폴레옹의 뛰어난 견해이다. 시니체는 입정 안국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불법의 인간주의 철학을 지니고 평화, 문화, 평화, 교육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민주음악협회와 공명당을 창설했으며 지난 4월에는 소카대학교를 개교했다고 말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입정 안국이라는 관점에 크게 공감한 듯했다. 마스시타는 1894년 11월 와카야마 현에서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살 때 화로 가게 고용살이를 시작으로 자전거 가게 점원, 전등회사, 공사 담당자와 검사원을 거쳐 23세 독립했다. 개량 소켓을 비롯해 자전거 램프와 라디오 등 전기기구를 만들어 파는 일을 시작으로 마스시타 전기 산업을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키웠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GHQ 연합군 총사령부가 마스시타를 재벌이라고 판정해 재벌 해체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마스시타의 회사는 그 역사와 사업 내용 등을 봐도 재벌이 아니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GHQ에 여러 번 찾아가 끝까지 진실을 말했다. 그 횟수는 50회가 넘었다.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 이윽고 재벌 지정이 해제됐으며 그에 따라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도 풀렸다. 강한 끈기는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건이다. 마스시타는 전쟁이 끝난 혼란기에 이렇게 생각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어떻게든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인간성을 바탕 삼아 곧고 올바른 관점으로 사회 여러 제도가 본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걷고 싶다. 이 생각이 마스시타의 PHP 번영으로 평화와 행복을 운동 이념이 되었으며 1946년에는 PHP 연구소를 설립했다. 마스시타는 사회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려면 확고한 이념이 필요한데 그 이념은 무엇인가 하는 해답을 끊임없이 찾았다. 마스시타가 입정 안국이라는 원리에 강하게 마음이 끌린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마스시타 고노스케와 야마모토 시니치의 대화는 끝날 줄을 몰랐다. 마스시타는 현대 일본에는 국가와 세계를 위해 행동하려는 인물이 없다고 노여워하며 절실한 어조로 말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근본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육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개교와 속화대학교의 미래에 진심으로 기대를 걸었다. 마스시타는 회담을 끝내며 앞으로도 부디 뵙고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신이치는 그런 마스시타를 말리고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오히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래도 마스시타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앞으로 서로 연락할 경우 시니치 쪽에서는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다하라 가오루를, 마스시타 쪽에서는 동행한 관련 회사 사장을 창구로 정했다. 다하라에게 연락을 주시면 1분도 안 돼서 저에게 모든 보고가 들어옵니다. 시니치의 말에 마스시타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쪽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스시타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행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창가케는 정말 빠르다. 저렇게 커다란 조직인데 단 1분 만에 회장에게 연락이 닿다니. 또 회장은 즉시 대담하게 손을 쓰고 행동하신다. 과연 하키가 강한 이유를 알겠군. 우리는 내가 보고를 받기까지 10분 이상은 걸리지 않나. 더 걸릴지도 모르겠군. 자네에게는 내가 정양 생활을 하는 병실을 포함해 모든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네. 만일 야마모토 회장에게서 연락이 오면 언제 어느 때라도 좋으니 즉시 보고하게나. 속도는 모든 승리의 요건이다. 그리고 반년쯤 지난 11월 야마모토 시니치는 교토에 있는 마스시타의 별장 신신암으로 초대를 받았다. 마스시타가 차를 마시는 방에서 직접 차를 다려 시니치에게 대접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마스시타는 부인과 함께 전날부터 진두지휘하며 시니치를 맞을 채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니치가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어느 길로 안내할지 순서를 확인하고 신발이 물에 젖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바싹 마른 돌길을 걷게 해도 안 된다. 가장 적당하게 촉촉한 상태를 만들려면 도착하기 몇 분 전에 물을 뿌려야 할까 하고 부부가 함께 마지막 물을 언제 뿌릴지를 상의했다고 한다. 시니치는 마스시타 부부의 진심에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마스시타가 창립하고 발전시킨 마스시타 전기는 발전할 만했기에 발전했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성심성의를 다해 상대방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려는 노력과 행동은 반드시 개발에 성공하고 신뢰를 낳기 때문이다. 마스시타는 꿈을 키운다. 나의 이력서, 니온게이자이신 문서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 고도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불황이 시작 1964년 초여름. 마스시타는 마스시타 전기의 판매 회사와 대리점 사장들을 아타미에 있는 호텔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그 무렵 이미 사장에서 물러나 회장직에 있었다. 마스시타 전기는 판매 회사와 대리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지원했다. 그런데도 80%가 넘는 판매 회사와 대리점이 적자를 냈고 불만이 쏟아졌다. 마스시타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고생하셨습니까? 그만큼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신념에 찬 외침이었다. 사실 20%가 조금 안 되는 판매 회사와 대리점은 불황에도 흑자를 냈다.